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4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이제 총선 투표일까지 32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이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내분은 미래통합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어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병 도곡동 대치동 이 지역입니다. 이른바 전략공천된 김미균이라는 여성 IT 사업가라고 해야 되겠군요. 사업가가 과거에 민주당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 경력이 있고, 문재인, 박원순 씨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반발이 확산되자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석연 부위원장 체제로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지 않는 게 계속 비슷한 류의 이상한 공천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전략공천이란 말은 이게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위에서 임명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공천은 당 중앙에서 아주 특별하게 우수한 사람이지만은 선거에 나가면은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당선이 가능한, 예컨대 서울 같으면 강남 지역 아니면 경상북도 지역에 공천을 하는 것, 이걸 전략공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낙하산 공천이고 임명식 공천이라고 봐야죠. 앞에 전략이 붙으니까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여기에 정실이 게재되면은 이건 완전히 일종의 부정 공천이 됩니다. 그런데 김미균이라는 30대 여성을 이렇게 우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유투사로서 치열하게 투쟁을 했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출마를 준비하다가 온 사람을 누가 이렇게 추천을 했느냐 하는 건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공천 심사를 하면서도 그런 질문이 오갔다는 겁니다.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 김미균 씨 시지원 대표입니다. 에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하셨지요? 라고 물었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나가려다 민주당이 지역구를 제한하자 접은 건가요?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달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태는 예견되었습니다. 왜 예견되었느냐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오늘날 대한민국이 봉착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 있는 유승민 씨,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 씨와 가장 먼저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승민과 보수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정통 보수 세력의 반발로서 그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심하게 말하면 탄핵 도로당이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론조사에서 냉담하다는 반응이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승민 세력과의 통합을 시작으로 이른바 보수통합이라는 것을 하면서 더구나 유승민 세력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명을 바꾸자 해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 이름 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자유한국당보다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는 과정에 김세연 의원, 이 사람이 지금 공천관리위원입니다. 김세연 의원이 기자회견 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 존재 자체가 민폐다. 좀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이 적극적으로, 특히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김세연 의원을 밀었어요. 김세연 의원, 유승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를 황교안 대표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영혼을 김세연, 유승민 류의 기회주의적 영혼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누가 했느냐? 황교안 대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탄핵 더 묻지 말자. 동시에 뭡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그야말로 좋은 이름을 미래통합당이라는 정체불명, 이념의 정체성이 없는 당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무슨 통합, 이것과 맞춰서 하다가 결국 미래통합당으로 결론이 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정감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3%포인트 늘었는데 지금 통합당은 그대로인데 22% 갤럽조사입니다. 22%대 37%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언론이 하자는 대로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에 출마를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선거 대책이 아니라 지역구 훑고 시장 누비고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결국 유승민 류의 이념적 배신자와 손을 잡았던 데서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갤럽 조사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자로 지금 황교안 씨가 3등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사태가 났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게 김종인 씨,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운 김종인 씨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지금 모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황교안 대표가 자유우파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 문재인 세력이라든지 기회주의 세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의 영혼을 넘겼다. 영혼을 팔았다는 표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공천 사태로 터지고 있다. 더구나 안동 지역에 공천한 사람은 이게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 탄생을 축하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쓰고 촛불에 도전한다고 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안동, 틀림없이 당선이 되는 안동에 그것도
단수로 공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영혼을 팔았다는 저 말이 심하게 들립니까? 지금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사생 결단할 수 있는 자유투사를 뽑아야 하는데 오히려 좌파에 추파를 던지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것도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 내리꽂고 있는 황교안 그리고 김형호 그리고 김세연 같은 체제고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좌파 집권의 도우미 역할을 했던 김종인 씨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 하면은 황교안 대표는 이 미래통합당을 좌파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은 개헌 저지선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헌 저지선. 이렇게 유리한 환경에서 이렇게 불리한 선거를 치르도록 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져야 합니다. 출발점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명칭에 적혀 있는 대로 반공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를 멀리하면서 바로 그 시각에 유승민 같은 사람과 손을 잡았다는 데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 체제로 계속 가야 하느냐? 그 결과는 패배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안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바꾸느냐? 자유한국당에서 그러지 않으면은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를 교체하고 새로운 비상체제로 가면서 이번 선거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비상을 걸 것이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천항해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지금 폭풍 속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 실종 사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배가 뒤집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선장을 뽑느냐? 지금 어디 숨어버린 선장을 찾아가지고 빨리 선장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를 할 것이냐? 어느 쪽이든 아주 어려운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 방법은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스스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비상체제로 가자 해서 정말 좋은 분을 모셔오든지 하는 그런 아주 모든 것을 던지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왜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의 이런 일탈을 방관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설사 과반수가 된다 한들 이 정당은 투쟁력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약하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비참할 리가 없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다고 한다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각자 도생은
평화 시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비상시국에는 각자 도생이 불가능하죠. 강력한 지도자의 지도하에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유우파가 잘못한 것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였습니다. 팬클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하면은 왜 우리의 지도자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느냐. 그래도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선장이 배를 몰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라는 이야기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단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단계에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 총선 승리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계산은 그분이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단초는 황교안 대표가 탄핵은 묻고 가자. 그러면서 자당 대통령 김정은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의 종북 세력과 맞서고 있었던 외로운 여성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종북 세력, 좌익 세력, 선동 세력과 손을 잡았던 유승민과 보수 통합을 하기로 결심한 데서 시작되었다. 영혼을 판 사람이다. 저는 황교안 대표는 영혼을 판 사람입니다. 그 영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입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자 해지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